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서울 수도권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이 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빗물이 스며들면서 지하철 운행이 곳곳에서 중단됐고 도로가 통제되고 강남과 서초 일대에서는 정전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퇴근 시간 서울 남부 지역에 집중됐던 폭우는 지금은 경기도로 옮겨가 분당과 광명, 화성 등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 경안교에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에서는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구청 직원이 숨졌는데 감전사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장마는 비구름 폭이 좁아서 특정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중부지방의 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중랑천 중랑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최혜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비는 그친 것 같은데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곳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부터 중랑천의 수위가 올라가며 주변이 모두 물에 잠기기도 했지만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산책로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젯밤 7시쯤 통제 수위를 넘어선 중랑천 중랑교에는 아직까지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경안교 지점은 2시 현재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안성, 평택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도로 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는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한강 상류 8당댐 방류량이 늘면서 서울 잠수교 양방향 통행도 어젯밤 10시를 넘어서며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재대로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한강 유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남한강 충주댐이 어제 오후 6시부터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충주댐 수문 개방은 2년 만입니다. 또 북한강 소양강댐도 방류 승인을 받아 오늘 낮 12시부터 수문을 열 수 있습니다. 도심지와 접하고 있는 좁은 하천들도 언제든 범람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천에서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네, 집중폭우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운행 중단도 이어졌습니다. 또 감전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종인 기자, 먼저 침수 피해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비 짧은 시간 많은 양이 몰아친 것이 특징인데 퇴근 시간부터 많은 비가 서울 곳곳에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돼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와 강남구는 시간당 91mm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시간당 13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일부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이 폐쇄되지 않은 도로 역시 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빗물에 잠겨 사실상 도로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하철역이 물에 잠기면서 지하철 운행 중단도 이어졌는데요. 1호선 서울 영등포역과 2호선 삼성역, 사당역, 또 3호선 대치역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에서는 역사 내로 비가 들이치면서 열차가 양방향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작역은 아예 폐쇄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복구 작업 중인데 배수 작업을 마치면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조 기자, 이번 폭우로 서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감전사고로 추정되고 있죠? 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서울시 동작구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정비하던 한 60대 구청 직원이 숨졌는데요.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직원이 감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전 신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남부에 강한 비가 내린 어젯밤 9시 전후로 강남과 서초구 일대에서 정전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됐습니다. 한국전력은 많은 비로 건물 지하에 있는 수전 설비들이 물에 잠겨서 이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붕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연천과 남양주에서 각각 한 건의 비탈면이 유실됐고 서울과 인천에서는 옹벽 붕괴 사고가 일어났고요. 경기 두 곳에서는 제방이 유실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6건의 도로 침수가 발생했고 주택과 상가 37동이 침수된 것으로 재난본부 측은 잠정 집계했습니다.
이 밤 사이에도 수도권 지역에 폭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건물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고 또 급격히 물이 불어나는 경우에는 지붕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폭우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자정이 지나고 나서는 경기 남부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비구름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요. KBS 재난감시 CCTV로 실시간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가장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경기도 화성 지역입니다. 새벽 1시 전후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시야가 흐려질 만큼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도로에도 물이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이런 곳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고 운행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홍수경보가 내려진 경기도 광주 경안천 경안교 지점입니다. 상류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며 물이 급격히 불어난 모습입니다. 현재 수위 4.86m로 경보 수위인 5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홍수경보가 내려진 서울 강남의 탄천 대국교 지점입니다. 서울 지역은 자정 이후로 비가 잦아들었는데요. 탄천의 상류인 경기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물이 불어난 모습입니다. 비가 그쳤더라도 하천 주변으론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2차 장마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레이더 영상으로 비구름의 이동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띠 형태의 비구름이 인천과 서울 일대에 만들어졌는데요. 남북으로 폭이 약 30k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수증기 통로가 좁아져 비구름이 높게 발달한 건데요. 이 띠 모양의 비구름이 어젯밤 늦게부터 경기 남부로 내려가면서 지금은 화성과 오산에 시간당 70mm 안팎의 집중호우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을 보면 지금 들어와 있는 비구름보다는 다소 북쪽으로 올라온 모습이죠. 이 비구름이 유입되면 잠시 비가 주춤했던 서울이나 경기 북부 지역도 다시 비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가 당분간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을 보면 길고 가는 비구름이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 지역을 오르내리면서 시간당 50에서 80mm의 강하고 많은 비를 한꺼번에 쏟아놓을 걸로 분석됐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미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앞으로 예상되는 비도 적지 않다면서요? 네, 먼저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을 보면요. 서울 동작구가 382.5mm로 가장 많고요. 서초구와 금천구 등 그 밖의 한강 이남 지역에도 3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기 광주 지역도 자정부터 비가 집중되면서 누적 강수량이 300mm를 넘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에 내일까지 최대 350mm의 큰 비가 예보됐고요. 그 밖에 중부 대부분 지역과 경북 북서 내륙에도 100에서 250mm가량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누적되는 비에 침수나 산사태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상황에 맞춰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민간기관과 단체는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독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주민 대피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의 대처 요령을 임종빈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 안팎의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119로 전화하면 구조나 구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물에 잠긴 도로를 만나면 지나야 할지 고민이 되시죠. 그러다 차가 물에 잠겨버리면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될 텐데요. 김도영 기자가 차량 침수 예방법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시간에 30mm 이상의 폭우가 2시간 넘게 계속되면 하수구가 넘치고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높이 3분의 1 이상 또는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신호. 어쩔 수 없이 지나게 된다면 시속 20km 이내로 천천히 운행하되 급제동은 금물입니다. 에어컨을 켜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꿔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서둘러 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밖에서 가해지는 수압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웅덩이를 빠져나왔다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서 라이닝에 묻어있는 물을 털어줘야 합니다. 침수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는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견인 차량에 맡겨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침수 피해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 대신 매년 적용되는 무사고 할인이 1년 뒤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통제구역에 들어갔거나 경찰의 대피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는 할증됩니다.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았다 빗물이 찬 경우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려서 집이나 도로가 물에 잠길 때는 감전 사고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해마다 수십 명이 감전돼 숨지고 있는데 사고 예방법 유호성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철판 위에 방치된 각종 전선들, 덮개 없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콘센트, 모두 감전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들입니다. 특히 많은 비가 쏟아질 땐 누전과 전기 합선이 쉽게 일어나 인명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배전반에 물이 새는지 미리 확인하고 누전 차단기의 빨간 버튼을 눌러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이 침수됐다면 즉시 누전 차단기를 내려 전기 공급부터 끊어야 합니다.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두고 조작할 때는 마른 천으로 감싸거나 고무장갑을 끼워야 합니다. 집 밖에선 폭우로 물에 잠긴 가로등이나 신호등, 전신줄을 조심해야 합니다. 농촌에선 벼락을 끌어들일 수 있는 철제 농기구를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땅에 깔려있는 농사용 전선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고 특히 양수기 등을 사용할 땐 전기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서입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통신마저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손전등이나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로 북상해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190만 가구가 정전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평소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손전등이나 양초등을 미리 준비해 찾기 쉬운 곳에 둬야 합니다. 또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나 자동차 라디오를 이용해 재난 정보를 계속 청취해야 합니다. 정전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전기 설비를 건드리지 말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수리를 하려고 전기선을 만지면 감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해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전화가 불통인 경우엔 휴대전화로 KT의 경우 국번 없이 100번 등 기간 통신사업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산간 벽지의 경우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미리 사정을 알려둬야 고립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끼리 수시로 연락을 해 대피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피해, 바로 산사태입니다. 어떤 곳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최영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남 북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수도권 전역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이 좁고 동서로 긴 모양을 한 이 비구름이요. 남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남부 지역에 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와 평택시에 시간당 70mm 안팎의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레이더 영상으로 보실 수 있다시피 서쪽에 강한 비구름대가 보입니다. 잠시 후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서울 남부와 경기 남부 지역에 또다시 강한 빗줄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강수 예상도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계속해서 이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계속해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제 오늘과 같이 시간당 50에서 80mm 안팎의 강한 빗줄기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 보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요.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먼저 수요일인 내일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목요일은 또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그리고 충북 북부 지역에 최대 350mm 이상, 그 밖의 중부지방에는 100에서 최대 250mm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되고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투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